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뿌리가 살아있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아주 신선한 제품입니다. 이런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패키징을 하고 생각하면 일단 땅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면이 넓어야 되죠. 네네. 근데 수직 농장은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층을 쌓아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그림 나가시죠. 네네. 이런 방식으로 쪼르륵 그렇군요. 위로 이제 올려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IT 최동호입니다. 오늘은 농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 푸드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스마트팜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엔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뭐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시니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어떻게 스마트한지 조금 또 엔싱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마트팜까지 갔던 회사는 아니고 제일 처음엔 스마트 화분으로 시작을 했대요. 스마트 화분이요? 이게 한 10년 전쯤, 15년쯤 전쯤에서는 우리 뭐 킥스타터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아이디어 상품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엔싱이라는 회사의 창업자들은 농업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냥 전자공학과 나오셨고, 컴퓨터공학과 나오셨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테스트해 보려고 스마트 화분을 만들었는데 그게 당시 10만 달러 이상 펀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분야가 뭔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처음부터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IoT 이런 뭐 블루투스 가지고 뭐 이렇게 조작하고 조그만 뭐 판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불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식물 재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좀 터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스마트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환경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모듈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처음 스마트팜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만 해도 햇빛이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완벽한 밀실, 우리 수출할 때 쓰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문만 닫으면 밀실이잖아요. 완전히 내부에서 모든 게 통제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컨테이너를 위로 하나 더 쌓아. 2층, 3층, 4층 쌓아. 그러면 이제 이게 스마트 농장이 되는 거죠. 야, 거의 빌딩식인데 조금 뭐 이렇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쌓아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여기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뭔가 명명한 게 있나요? 어떤 농법이에요? 엔싱의 주력 공장은 스마트팜은 모듈형 수직 농장 큐브라고 하는데요. 큐브. 수직 농장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뜻해요. 사실 기존 농업을 생각하면 일단 땅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면이 넓어야 되죠. 근데 수직 농장은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층을 쌓아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그림 나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쪼르륵 위로 이제 올려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엔싱은 건물형과 컨테이너형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수직 농장, 수직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상추와 같은 엽채류의 특화된 재배 방식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농업적으로는 주로 이제 재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100% 수경 재배입니다. 수경 물로 하는 거. 네, 이제 흙 대신 물과 영양분을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방식인데요. 되게 특별한 점은 뿌리째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뿌리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배 방식은 출고될 때 뿌리를 자르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상추, 배추 보면 이렇게 뿌리가 잘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뿌리까지 이렇게 달려서 나가서 이걸 브랜드 하는데 이거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아무튼 수경 재배를 했다는 게 눈에 확 띄니까 일단 흙이 1도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신선해 보이고 생산 측면에서 작업량도 줄어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엔싱이 주로 생산한 작물하고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좀 요리 문외한들은 잘 모르는 허브류 를 11가지 정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뭐 로메인,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바타비아, 버터헤드, 이자벨 같은 레터스류
그리고 요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질. 바질, 딜, 고수 같은 허브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이 한 연간 한 100만 팩? 100만 팩. 와, 무게로 대단하네. 따지면 톤 톤. 정도의 와, 신선 네. 채소를 네.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상추 시장만 연간 10만 톤 규모라고 해요. 와, 10만 톤. 그러니까 100톤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네네. 100톤이라고 그러면 많아 보이는데 네네. 한국인이 상추를 연간 10만 톤이나 먹는데요. 우리가 뭐 삼겹살 먹으면 싸 먹으니까. 예. 근데 요즘 K푸드도 유행하니까 이 유행하고 상추 있고 또 더 뭐 늘어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바질 이런 것도 우리 어렸을 때 절대 안 먹던 그죠, 그죠. 그 TV에서나 보던 고수도 요즘 예, 베트남 이런 쌀국수.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이제 엔싱도 매년 뭐 5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요 공급 중간 뭐 누군가 팔아줘야 되잖아요. 네. 공급하고 공급처는 어디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데 제일 큰 데는 이마트라고 해요. 이마트 크죠. 근데 이 이마트에 공급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 스마트 공장이 경기도 이천시에 있거든요. 이게 왜 이천시에 있는지 아세요? 뭐 그래 가까우니까 그냥 이천에 있는데 땅이 좀 있었나 뭐. 그러니까 뭐 저기 수도권이랑 가까우니까. 네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마트에 신선 물류 허브가 있대요. 아 거기에 이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뭘까요? 아무래도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물류비가 적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이랑 물류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건 스마트 공장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 쌓으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물류 공장 허브 옆에 빈 땅이 있길래 거기서 재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바로 옆집에 갖다 주면 되네. 그러니까 옆에 신선 물류 그 허브가 있으니까 그냥 그 옆에서 바로 지워버리면 네. 물류비가 안 든다. 물론 최소한의 물류비는 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머리 띵 했었는데 왜 나는 농촌에서 꼭 무슨 비닐하우스에다가 뭔가 온갖 그 고급 시설을 붙여야만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소비되고 유통되는 거 바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면 이것이 훨씬 더 스마트한 팜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뭐 요즘 마트들이 네. 조금 유휴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이마트가 있잖아요. 네. 되게 층고가 낮잖아요. 이마트가 그 네. 근처에 뭐 아파트들에 비하면. 네. 그럼 아예 이마트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재배해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 그렇죠. 이게 왜 자동으로 다 재배가 되는 거니까. 아니,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어떨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네. 방식이 기존 농업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물론 이게 신선 상품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오기 힘들긴 그죠. 한데 어쨌든 땅 규모가 큰 다른 농업과 경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 아이디어 스마트 팜인 것 같다. 그렇게 있고요. 아니, 근데 하여튼 뭐 엔싱이 10년 됐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도전적인 것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것들을 또 들어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대표님을 만났는데 뭐 살아있는 기죠 아, 이런 그래요? 표현을 하시는데 스타트업들이 다 그렇죠. 네, 스타트업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짧게 얘기하고 되게 장점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네. 특히 농업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솔직히 대학 막 갓 졸업한 그 공대생들이 제가 이상한 말 나올 뻔했네. 이게 농업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걸 또 만들면 또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유통망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배움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인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일반 농업 방식 대비 이 농업 방식이 가격적으로 승부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색다른 방법이라서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싼데 더 신선해야 돼. 이래야만 시장에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저와 똑같은 생각, 이걸 깨부수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뿌리가 있는 채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대로라면 뿌리까지 달아서 나가는 흙이 덜렁덜렁 묻어가지고 나가면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뿌리가 살아있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아주 신선한 제품입니다. 이런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패키징을 하고 그것을 유통시키기까지 이제 그런 유통망과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의 네. 방식이 아니라
뭔가 바뀌는 거는 네.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챌린징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바꿔오셨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엔싱이 미래, 뭐 비전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네.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네네. 뭐 시행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네네. 뭐 상업용 건물을 짓자 이거 많이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들었던 가장 최근 소식은 엔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네. 1,0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형 아. 수직 농장 스마트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비슷하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네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컬리나 쿠팡은 물류센터만 있잖아요. 네. 여기는 물류센터형 수직 농장 스마트팜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가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물류센터랑 스마트 수직 농장을 구축해 생산과 유통을 새로운 방법으로 한 농식품 인프라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도시 거점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진짜 저는 이거는 좀 진짜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역사에 좀 길이 남을 하나의 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이게 근데 1,000억 PF 1,000억이면 꽤 정말 큰 건데 이게 뭐 사실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뭐 사실 국가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좀 지원을 하고도 있고 뭐 국내외 물류 인프라 개발사, 금융사, 뭐 인프라 펀드 등과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 내에 1차 PF 자금 클로징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요. 괜찮네요. 어쨌든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단순한 농업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한다고 하면 이게 성공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하는 일이 농업이 아니라 이제 농업은 스마트한 어떤 인프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산업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 연중, 무휴, 이제 신선 제품이 제조되는 뭔가 인프라가 생긴다? 이거는 진짜 좀 기존에 없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이 모든 농업에 지금 농업을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뭐 쌀농사라든지 이건 이제 수경 재배를 하는 거니까 수경 재배 안 되는 작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마트팜 같은 느낌보다는 도시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느낌도 그렇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